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 시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쯤 경험했던 일이다. 그 당시 난 강원도의 한 작은 도시로 이사하게 되었다. 대학 생활을 제대로 즐기려는 생각에 자취를 하기로 했고 조금은 외진 곳에 위치한 작은 원룸을 얻었다. 월세가 저렴한 데다 조용해서 공부하기엔 안성맞춤이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난 바로 그곳으로 이사를 결정했다. 이삿날 웬일인지 짐을 나르던 이사 도우미 아저씨가 상당히 불안해하는 듯 보였다. 처음엔 그저 아침에 일이 많아 피곤한가 싶었는데 짐을 옮기며 아저씨가 무심코 흘린 말이 마음에 걸렸다. 여기 전에 살던 사람도 갑자기 나갔는데 난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다는 설렘에 이런저런 생각을 할 틈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처음 이사를 간 그날 새로운 방에서 잠을 청한 나는 짙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려 잠에서 깬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방 한 구석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내 방에는 나 혼자 있었을 터였다. 거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마치 무엇인가가 벽을 긁는 듯한 섬뜩한 소음이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몸이 굳어 도망갈 수도 없는 상태에서 난 숨만 죽인 채 그 기이한 소리가 멈추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갑자기 그 소리가 멈췄고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찰나 나의 바로 뒤편에서 여자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여긴 내 방이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난 경악한 채로 벌떡 일어나 불을 켰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 누구도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성을 잃고 바깥으로 뛰어나가 옆방에 살던 이웃 아주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저 꿈을 꾼 것이라며 다독일 뿐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이런 기이한 일은 그 후로도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새벽 2시만 되면 들리던 그 긁히는 소리,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 나중에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등 뒤에 웬 여자의 희미한 형체가 보이기도 했다. 점점 불안감이 나를 집어삼켰다. 결국 나는 더 이상 그 방에 머무를 수가 없었다. 학교 도서관에 박혀 살다시피 했고 밤이 되면 다른 친구의 집이나 학교 동아리 방에서 머물렀다.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갈 쯤 난 그곳을 완전히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사 준비를 하던 중 이웃 아주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흔적을 남기지 말고 빨리 떠나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전에 살던 이들이 다들 불행한 일을 겪었고 이 방의 역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황급히 짐을 싸서 그 즉시 방을 나왔다. 그 후로 그곳에는 다시 가본 적이 없다. 나중에야 알겠지만 그 집은 과거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였다고 한다. 그 여자의 목소리로 들렸던 것은 아마도 그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한 한 맺힌 영혼의 울림이었던 것 같다. 이것이 나의 대학 시절 작은 원룸에서 있었던 끔찍한 경험담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넘기지 말라는 것과 때론 집에 저렴한 임대료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송이라는 젊은 여자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 도시에서의 번잡한 삶을 피해 조용한 농촌으로 이사 오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랜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마을 깊숙한 곳에 있는 오래된 저택을 발견하게 되었다. 저택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어있는 상태였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저주받은 집이라고 불리우며 떠도는 소문이 많았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송이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 집을 탐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문은 신기하게도 잠겨있지 않았고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쉽게 열렸다.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사로잡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1층을 둘러본 후 그녀는 나무로 된 낡은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여러 개의 문이 복도를 따라 나열되어 있었고 그녀는 그중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해진 소파와 낡은 피아노 하나가 놓여 있었다. 피아노 위에는 오래된 사진이 세워져 있었고 송이는 사진 속에 수상한 낯선 가족에게 눈길을 보냈다. 사진을 주의 깊게 살펴보던 도중 그녀는 사진 속 인물들이 순간적으로 미소를 짓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되었다. 놀라움과 두려움에 물러서는 순간 피아노에서 스스로 소름 끼치는 음들이 울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길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듯한 소리였다. 송이는 올라온 소름을 가라앉으려 했지만 갑자기 방의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하며 그녀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한 송이는 재빨리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려 했지만 계단 중간에서 어떤 차가운 손길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발목을 뿌리치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이후 송이는 저택에서 겨우 탈출할 수 있었지만 그 사건 이후로 그녀는 자주 악몽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는 항상 같은 집에서 같은 가족이 그녀를 초대하는 모습이 반복되었다. 그녀는 이 일을 마을의 주민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누구도 그렇게 오래된 저택에 들어가 본 사람이 없었기에 그저 그녀의 상상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송이가 저택을 방문한 후부터 마을 사람들 역시 이유 없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며칠 후 송이는 인터넷에서 그 저택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러 세대 전 그 집은 실제로 한 가족의 소유였으며 이유를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해 그 가족은 모두 집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해졌다. 그 이후로 그 집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갔으나 몇 년 주기로 그곳을 방문한 사람마다 불가사의한 사고를 당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송이는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 가족의 모습이 사진에서 변화하는 듯 보였는지, 밤마다 자신을 초대하는 악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결심의 대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송이의 흔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녀의 행방은 아무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그 저택 앞에는 항상 이상한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들려오곤 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그 저택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곳은 마침내 영원히 폐쇄되었다. 누구도 그 안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감히 상상하지 못한 채로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사람의 호기심이 때로는 위험한 결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으로 그러한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때는 학기 초여서 기숙사방이 배정되지 않아 학교 근처 작은 원룸을 구했다. 고층 건물에 위치한 원룸은 처음에는 밝고 깔끔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것은 어느 늦은 밤이었다. 그날은 과제가 많아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 새벽 2시쯤 창문 쪽에서 작은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그 속삭임은 점점 명확해졌다. 여기 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여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찾기 위해 창문 쪽으로 다가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며칠 후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다. 이번에는 조금 더 무서웠다. 역시 새벽 거의 같은 시간에 이번에는 방 바로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슬리퍼를 끌고 다니는 소리였다. 원룸 복도는 좁았기 때문에 소리가 매우 선명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봤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한 기분에 잠을 못 이루고 며칠을 보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계속되자 나는 점점 정신적으로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학교 생활에 집중하기 어렵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예민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수업에서 휴대폰으로 이 사건에 대해 검색을 해보기로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비슷한 겪음을 공유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고 그건 거의 같은 지역,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글에서 나는 한 가지 공통된 점을 발견했다. 이 원룸 건물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결국 기묘한 꿈을 꿨다고 했다. 그 꿈에서 그들은 모두 같은 여자를 봤고 그녀는 항상 뒤돌아서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에게 말을 걸면 천천히 뒤돌아보며 너도 이제 곧 알게 될 거야고 속삭였다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 깨어났다는 것이다. 나 역시 그 꿈을 꾸게 될까 두려웠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이사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방을 옮길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드디어 그 꿈을 꾸고 말았다. 꿈속에서 나는 평소와 다름없는 내 방에 앉아 있었고 문 밖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일어나 문을 열어보니 그 여자가 서 있었다. 등을 돌린 모습이었고 나는 본능적으로 말을 걸고 싶지 않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익숙한 그 문장을 중얼거렸다. 너도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범죄의 전문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오래전 이 건물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던 자료가 있었다. 그 여자는 이 건물의 8층에 살던 학생이었다. 불행히도 그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정확한 원인이나 사건 경위는 아직도 미궁 속에 있었다. 결국 나는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부모님 집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원룸을 비워 제자리를 떠나기 전 더 이상의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잊을 수 없었다. 지금도 때때로 누군가 뒤에서 이름을 부르는 듯한 착각에 빠지지만 그 모든 경험은 하나 꿈이었길래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인다. 지금도 가끔 그 건물에 대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새로운 썰들이 올라오고 있다. 사실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다만 당시의 경험이 다신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조용히 눈을 감고 그 기억을 묻어둘 뿐이다.